요즘 들어 돈이 들어와도 바로 새고 열심히 사는데도 이상하게 결과가 안 좋으신 분들, 오늘 이 얘기 꼭 들으셔야 합니다. 장사하시는 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월급 받는데 항상 빠듯한 분, 연말만 되면 지출이 늘어나는 분, 이상하게 집에 있으면 마음이 무겁고 답답한 분들, 이런 분들 대부분 재물 흐름이 막힌 신호를 모르고 지나갑니다. 실제로 제 고객 중에 폐업 직전까지 갔던 순대국밥집 사장님이 계셨습니다. 손님은 끊기고 월세는 밀리고 이제 그만해야 하나라는 말이 입에 붙어 있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분이 아주 단순한 소금 하나의 배치를 바꾼 뒤 놀랍게도 상황이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돈의 흐름, 집의 기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구독 눌러두시면 앞으로 손해볼 일 하나는 확실히 줄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금 이야기하면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거 미신 아니야? 그냥 옛날 사람들 이야기지.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소금 풍수는 미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백 년 동안 공간을 관리해온 정화의 도구입니다. 예전에는 집안에 큰일이 있거나 사람이 자주 아프거나 이상하게 돈이 새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확인한 게 바로 소금이었습니다. 풍수에서 소금은 크게 세 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째, 부정적인 기운을 차단합니다. 사람이 오가고 말이 오가고 감정이 쌓인 공간에는 보이지 않는 찌꺼기 같은 기운이 남습니다. 소금은 이걸 흡수하고 끊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둘째, 재물 에너지를 한 곳으로 모아줍니다. 돈이 안 모이는 집들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들어오긴 하는데 계속 흩어집니다. 소금은 흐트러진 재물 기운을 한 방향으로 집중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셋째, 가족의 건강 흐름을 안정시킵니다. 집안 기운이 탁해지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게 사람 몸입니다. 이상하게 피곤하고 예민해지고 잠이 안 옵니다. 소금은 이런 흐름을 정리해주는 기본 장치입니다. 그래서 잘 사는 집일수록 겉으로 티는 안 내지만 정화 풍수는 조용히 실천합니다. 화려한 장식보다 이런 기본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믿어라가 아니라 왜 효과가 날 수 있는지를 하나씩 풀어드릴 겁니다. 자, 이제 실천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부터 괜히 긴장하세요. 뭔가 특별한 걸 사야 하나? 비싼 풍수 소금이 따로 있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싼 거 필요 없습니다. 다만 아무거나 쓰면 효과가 흐려질 수는 있습니다. 먼저 어떤 소금이 좋은가? 풍수에서는 천일염을 기본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천일염은 바람, 햇빛, 바닷물이라는 자연의 흐름을 그대로 거친 소금이기 때문입니다. 정화라는 건 강제로 밀어내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흡수하고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제염보다는 천일염이 풍수적으로 더 적합합니다. 다음은 그릇입니다. 이게 은근히 중요합니다. 소금을 담는 그릇은 도자기, 옹기처럼 흙 재질이 좋습니다. 흙은 기운을 머금고 안정시키는 성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플라스틱이나 금속 그릇은 기운이 튀거나 흘러버릴 수 있어서 권하지 않습니다. 그럼 얼마나 채워야 할까요? 그릇에 7알에서 8알 정도가 적당합니다. 가득 채우는 것도 좋지 않고 너무 적어도 힘이 약해집니다. 욕심내서 넘치게 채우면 오히려 흐름이 답답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뚜껑입니다.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 기본 원칙은 뚜껑 없이입니다. 소금이 기운을 흡수하려면 열려 있어야 합니다.
다만 먼지가 많이 날리는 공간이라면 천이나 한지로 살짝 덮는 정도는 괜찮습니다. 이 정도만 지켜주셔도 준비는 충분합니다. 복잡하게 만들 필요 없습니다. 다음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소금을 어디에 두느냐, 여기서 효과 차이가 크게 납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소금은 도대체 어디에 둬야 효과가 크냐, 이거죠. 풍수에서는 아무데나 두는 걸 가장 경계합니다. 위치가 틀리면 아무리 좋은 소금도 힘을 못 씁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물운에 실제로 가장 많이 쓰이는 위치, BEST 3가지만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관 구석입니다. 현관은 기운이 들어오고 나가는 첫 관문입니다. 돈도 사람도 기회도 전부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이 현관 구석에 소금을 두면 밖에서 들어오는 나쁜 기운은 걸러내고 재물 흐름은 정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단 신발 바로 옆이나 사람이 계속 차는 동선 위는 피하세요. 조용히 눈에 띄지 않는 한쪽 구석이 좋습니다. 두 번째, 거실의 동남쪽입니다. 풍수에서 동남쪽은 예로부터 재물운이 모이는 방향으로 봅니다. 집 전체의 돈 흐름을 관리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위치에 소금을 두면 들어온 재물 기운이 집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TV 옆, 소파 바로 옆보다는 조금 떨어진 구석이 좋습니다. 너무 사람 손이 자주 닿는 곳은 피하세요. 세 번째, 주방의 구석입니다. 주방은 먹거리와 연결된 공간이지만 풍수적으로는 재물의 근원과도 이어집니다. 특히 싱크대 끝쪽이나 가스레인지와 너무 붙지 않은 조용한 구석이 좋습니다. 주방에 소금을 두면 지출이 새는 걸 줄이고 생활비 흐름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바로 옆은 절대 피하세요. 불과 소금은 기운이 충돌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이면서도 효과가 큰 배치 위치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잘 두고도 효과를 못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좋은 자리에 두면서도 동시에 하지 말아야 할 자리를 함께 건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위치 잘 알려드렸는데도 효과를 못 보는 분들 대부분 이걸 모르고 계십니다. 소금은 잘 두면 약이지만 잘못 두면 오히려 재물운을 막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곳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반드시 다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첫째, 침실 머리맡입니다. 침실은 사람의 기운이 가장 약해지는 공간입니다. 특히 머리맡은 하루의 피로와 생각이 쌓이는 자리입니다. 여기에 소금을 두면 정화가 아니라 기운을 계속 건드리게 됩니다. 잠이 얕아지고 예민해지고 결과적으로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둘째, 화장실 내부입니다. 많이들 착각하십니다. 더러운 곳이니까 소금 두면 좋지 않나? 아닙니다. 화장실은 이미 기운이 빠져나가는 구조입니다. 소금을 두면 정화되기도 전에 힘만 빠집니다. 셋째, 집 바깥, 현관 밖입니다. 이건 정말 흔한 실수입니다. 밖에서 막아야 한다고 현관 외부에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재물 기운 자체가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차단이 아니라 거절이 됩니다. 넷째, 냉장고 위입니다. 냉장고는 차가운 기운이 강한 가전입니다. 여기에 소금을 올려두면 소금의 정화 기능이 눌립니다. 특히 재물 흐름과는 전혀 맞지 않는 위치입니다. 다섯째,
창문 바로 앞입니다. 창문은 기운이 빠르게 드나드는 통로입니다. 소금이 여기 있으면 흡수도 못하고 계속 흘러가 버립니다. 열심히 하는데 남는 게 없다는 분들, 이 위치 많이 해당됩니다. 여섯째, 베란다 건조대 아래입니다. 습기, 빨래, 물기. 이 조합은 소금 풍수에서 최악에 가깝습니다. 소금이 정화가 아니라 탁해지는 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 싱크대 바로 위입니다. 주방에 두는 건 괜찮지만 싱크대 바로 위, 특히 물이 튀는 곳은 피하세요. 물과 소금의 역할이 겹치면 재물 흐름이 산만해질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많은 분들이 가장 집중해서 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디에 두면 되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풍수는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기본이 있고 그 위에 사람마다 다른 기운을 바꾸는 방식이 있습니다. 띠별 소금 배치는 바로 이 바꾸는 방식에 해당합니다. 먼저 아주 중요한 전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이 함께 사는 집이라면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가족이 함께 살 때 누구 띠 기준으로 할까요? 집에는 띠가 여러 개 있어도 대표 기운은 하나만 씁니다. 기준은 이 순서입니다. 첫째, 집에 가장 오래 머무는 사람입니다. 전업주부, 재택근무자 혹은 은퇴 후 집에 계신 분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집의 기운은 누가 돈을 많이 버느냐보다 누가 그 공간을 가장 많이 쓰느냐에 더 크게 반응합니다. 둘째, 집안의 재물 흐름을 실제로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생활비를 관리하고 고정 지출을 결정하는 분입니다. 셋째, 부부가 둘 다 해당된다면 이럴 때는 띠별 특수 배치 쓰지 마세요. 앞에서 알려드린 현관, 거실 동남쪽 같은 기본 위치만 적용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이제 이 기준을 기본으로 두고 띠별로 보셔야 합니다. 쥐띠, 돼지띠. 이 띠는 북쪽 기운과 인연이 깊습니다. 집안 북쪽 구석, 조용하고 눈에 잘 띄지 않는 자리가 좋습니다. 도자기 색상은 흰색이나 연한 회색처럼 차분한 색이 안정적입니다. 소띠, 용띠, 양띠. 이 띠들은 재물보다 먼저 중심을 잡는 힘이 중요합니다. 거실 한가운데보다는 중심에서 살짝 비켜난 구석이 좋습니다. 이 경우 소금 그릇 아래에 동전 2개에서 3개를 받쳐주면 재물 흐름이 흩어지지 않고 모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호랑이띠, 말띠, 개띠. 이 띠들은 움직이는 기운이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너무 깊은 구석보다는 거실과 현관 사이처럼 흐름이 연결되는 지점이 좋습니다. 특히 말띠분들, 지금처럼 기운 변화가 큰 시기에는 소금 그릇 아래에 붉은 천을 아주 작게 깔아주는 방법이 도움이 됩니다. 보일 듯 말 듯 욕심내지 않는 게 핵심입니다. 토끼띠, 뱀띠, 원숭이띠, 닭띠. 이 띠들은 재물운 이전에 환경 안정이 중요합니다. 창문 바로 앞은 피하고 빛이 너무 강하지 않은 쪽이 좋습니다. 이 경우에는 소금 옆에 작은 화분 하나를 두는 것도 괜찮습니다. 단 물을 자주 줘야 하는 식물은 피하세요.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띠별 풍수는 이렇게 안 하면 안 된다가 아닙니다. 기본 배치가 먼저, 띠별 조정은 그 다음입니다. 그리고 가족이 함께 사는 집이라면 욕심내서 여러 개 두지 마세요. 대표 기운 하나, 소금 하나, 이게 가장 오래가고 안정적인 방법입니다.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소금 풍수는 놓는 것보다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한 번 두면 끝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두면 효과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금은 기운을 흡수하는 만큼 스스로도 지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소금은 언제 교체해야 할까? 기본 원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 한 번, 또는 절기 기준으로 2달에서 3달 사이에 한 번, 이 정도가 가장 무난합니다. 특히 입춘 전후, 하지동지처럼 기운이 크게 바뀌는 시기에는 교체해 주는 게 좋습니다. 아직 깨끗해 보이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셔도 눈에 안 보여도 기운은 이미 찼을 수 있습니다. 이런 소금은 바로 교체하세요.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미루지 마시고 바꾸셔야 합니다. 색이 누렇게 변했다. 덩어리로 굳었다. 눅눅하고 물기처럼 느껴진다. 이건 소금이 역할을 다했다는 신호입니다. 더 두면 정화가 아니라 기운이 정체될 수 있습니다. 사용한 소금 어떻게 처리할까? 이것도 중요합니다. 아무데나 버리면 안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신문지나 종이에 싸서 일반 쓰레기로 조용히 배출하는 겁니다. 하수구에 버리거나 다시 쓰는 건 절대 하지 마세요. 이미 흡수한 기운이 있기 때문입니다. 습기먼지 관리 방법. 소금은 습기에 가장 약합니다. 그래서 너무 습한 곳이라면 앞에서 말씀드렸듯 뚜껑이 완전히 닫힌 그릇보다는 숨쉬듯 덮는 방식이 좋습니다. 한지나 천으로 살짝 덮어주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단 완전히 밀폐하는 뚜껑은 끝까지 피하셔야 합니다. 먼지가 많이 쌓였다면 소금은 그대로 두지 마시고 겉을 살짝 털어내지 말고 그냥 교체하세요. 여기까지 지켜주시면 소금 풍수는 잠깐 반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꾸준히 흐름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제 정리하면서 바로 행동으로 옮길 시간입니다. 풍수는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언제 무엇을 하느냐가 전부입니다. 특히 이 소금 풍수는 새해 전에 준비하느냐, 넘기느냐에 따라 체감 차이가 꽤 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12월 31일까지 꼭 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내 띠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이미 보셨겠지만 헷갈리면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족이 함께 사는 집이라면 집에 가장 오래 머무는 사람 또는 재물 흐름을 관리하는 사람, 이 기준으로 대표띠 하나만 선택합니다. 여러 띠 섞지 마세요. 둘째, 천일염과 도자기 그릇 준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비싼 거 필요 없습니다. 천일염, 도자기나 옹기 재질 그릇, 이 2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그릇은 깨끗이 씻어서 완전히 말린 후 사용하세요. 소금은 그릇의 70에서 80% 정도만 채웁니다. 가득 채우는 건 욕심입니다. 놓을 위치 미리 정해두세요. 이건 1월 1일에 갑자기 하려고 하면 꼭 어설퍼집니다. 현관 구석, 거실 동남쪽 또는 내 띠에 맞는 조정 위치, 이 중에서 한 곳만 정확히 정해두세요. 여러 군데 두는 건 풍수가 아니라 산만함입니다. 넷째, 1월 1일 새벽, 이건 꼭 하세요. 이건 의식이라기보다 마음의 방향을 정하는 과정입니다. 1월 1일 새벽 소금 단지 앞에서 소리 내지 않아도 괜찮으니 천천히 3번 이렇게 말해보세요. 2026년 재물은 막힘없이 들어오고 가득 머물게 하소서. 중요한 건 빨리 끝내는 게 아니라 의미를 알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조합 아이템은 선택입니다. 여기서 욕심내지 마세요. 필수 아닙니다. 동전 2-3개,
작은 화분 하나, 아주 작은 붉은 천. 이건 내 띠 조정이 필요할 때만 하나만 추가하세요. 여러 개 섞으면 오히려 흐름이 복잡해집니다. 여기까지 하셨다면 이미 준비는 끝났습니다. 새해 재물운은 대단한 걸 해서 열리는 게 아닙니다. 정리하고 방향을 잡고 흐름을 비워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계시다는 건 여러분 마음속에도 2026년을 제대로 시작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 정성껏 기도 하나 올리려고 합니다. 댓글에 만복 들어옵니다. 이렇게 남겨주세요. 댓글 남겨주신 분들 하나하나 마음 담아 정성으로 기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지금 꼭 필요한 분이 떠오르신다면 조용히 공유 한 번만 해주세요. 좋은 흐름은 나눌수록 더 길게 갑니다. 여러분의 집에 평안이 깃들고 재물이 머무는 2026년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